뇌졸중 중에 미니 뇌졸중도 있다고 하던데 앞에 미니가 붙어 있긴 하지만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뇌졸중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니 뇌졸중이란 말은 영어랑 한자를 같이 써놨거든요. 작게 뇌졸중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는데 쏠중, 꿰뚫을 중자거든요. 뇌에 뭔가를 맞았어 라고 해서 뇌졸중이 작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라쿠나 임팍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뇌졸중의 일종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게 오면 사람이 팍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라쿠나 임팍은요, 뇌에 작은 혈관이 막히면서 여러 부위 혈관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잠깐 막히고 막힌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일어나니까 광범위한 손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이지만 낮은 정도의 손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입니다.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이 갑자기 뇌에서 생겼다가 24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뇌혈류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일과성 뇌허혈 같은 경우에는 미니 뇌졸중 발생한 후에 증상 자체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당 질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일과성 뇌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졸중이 단기간 내에 재발할 위험성이 높고 계속 재발하다 보면 5에서 10% 정도의 환자는 뇌경색으로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돼서 발생하는 경우에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도 따라서 같이 증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미니 뇌졸중 증상이 빨리 좋아졌다고 해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컨디션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미니 뇌경색이 다르게요, 편두통, 부분성 경련 발작, 저혈당과 같은 다른 질병이랑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혈당을 갖다가 뇌경색이랑 헷갈리게 되면 전혀 다른 치료를 하게 되고, 저혈당으로도 얼마든지 쇼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놓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쿠나 임팍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한 군데가 막히고 지나가고 그 뒤로는 일상생활들에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요, 찍어보고 오실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라쿠나 임팍이 한 군데만 있으신 경우도 있지만 서너 군데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또한도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뇌졸중이 잘 발병하는 유형이 따로 있나요? 성별이라든지 특정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특정 연령, 성별, 인종에 따라서 당연히 발병률이 높은 군들이 있고요. 생활 습관에도 발병에 대한 유형 변화들이 있습니다. 음주, 흡연 같은 것들이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연령은요, 고령일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5세 이후로는 10년마다 발병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발병률이 더 많이 높아져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55세나 65세로 갈수록 여성의 발병률은 서서히 증가해서요,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뇌졸중 발병이 더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임신, 피임약의 복용, 폐경과 같은 현상들에서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인종에 따라서는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의 사람들이 조금 더 뇌졸중 발병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어떨까요? 최근 당뇨병의 유병률과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뇌졸중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는 음주랑 흡연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응고시켜서 뇌졸중의 위험성을 크게 높입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손상이 자꾸 되면 염증이 생기고 피떡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기기가 쉽고,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터지기가 좋겠죠. 음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급성 위험 요소로 작용도 하고요. 폭음 자체가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고 넘어지거나 뇌를 다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음주 쪽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이 부족할 때 뇌졸중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고요. 혈관 자체의 노화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탄성을 잃어버려서
뇌혈관이 찢어지거나 막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 중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염분이 많은 식단은요, 고혈압과 고지혈을 유발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뇌혈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증상이 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5분만 지나도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농담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뇌졸중은 반드시 병원 앞에서 나야 돼, 병원에 가다가 쓰러져야 낫지, 안 그러면 후유증이 남는다, 2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난 후에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을 찾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뇌에 재관류 시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가면 후유증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응급실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손에 피를 뺀다거나 무항청심환을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 먹으면 후유에 대해서도 좀 안전할 수 있지만 먹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사이에 복용하든 병원을 가는 사이에 시행을 해야지, 해놓고 기다려봐야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라쿠나임팍 가볍게 왔다 간다 그랬잖아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뭔가 좀 이상해서 왔어 라고 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동공이 커지는지랑 CVA 체크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지만 딱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가지는 환자가 말이 어눌해지는 거,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밥 먹을 때 사례가 자꾸 들려요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팔다리에 힘은 멀쩡한데 사례가 들린다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통 있다고 가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2가지 증상이 있으면 꼭 가실 필요가 있어요. 팔이나 다리 한쪽에 힘이 빠져야 그때 가면 되지 않나요? 싶을 수 있지만 사실 팔다리의 근력이 바로 빠지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안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천천히 빠지는 사이까지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요한 시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4시간 반이라 그랬죠? 그 사이에 안 빠지는 경우 많아요. 급성으로 팍 빠지게 되면 의식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어눌합니다, 이상한 증상이 있네요 그러면은 반드시 가실 필요가 있고요. 추웠다 더웠다 하죠. 추웠다 더웠다 하면 옷을 똑바로 입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발생률은 추워지는 시기 혹은 급격하게 따뜻해지는 시기에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가능하면 모자, 목도리, 머리 뒤쪽 꼭 가리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